아이 분노가 터질 때 부모 마음은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창피함, 하나는 두려움. 마트 한가운데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 지르는 아이. 지금 이거 나만 이런가? 내가 잘못 키운 건가?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노 빨리 멈춰야 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미 방향이 조금 틀어집니다. 우리는 아이의 분노를 없애야 할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조절을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아이에게 분노가 없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분노를 다루는 능력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47개월, 18개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첫째가 장난감 던지고 소리 지르던 날, 저도 결국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를 가르치는 건 아이가 아니라 나였던 건 아닐까? 아이를 조용하게 만들긴 했는데 아이 마음은 더 시끄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친구 밀었다고 연락 오고, 형제가 물건 뺏었다고 싸우고, 갑자기 울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유난히 화가 많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을 배운 적이 없다고. 오늘 영상에서는 분노를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아이 뇌의 조절 장치를 만들어주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소리 안 질러도 되는 방법, 아이가 점점 폭발 빈도가 줄어드는 구조. 이건 감정론이 아니라 실제 아동 발달 연구에서 검증된 접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행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아이의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분노를 멈추게 하지 말고 먼저 이름 붙여라. 아이 분노가 터지는 순간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해요. 그만해, 소리 지르지 마, 당장 멈춰. 왜냐하면 솔직히 창피하고 무섭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 뇌는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말을 못 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폭발하면 전두엽, 이성, 통제 영역이 거의 멈춥니다. 지금 아이는 배우는 상태가 아니에요. 생존 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를수록 아이 뇌는 더 방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실행법 1단계. 폭발 순간 아이가 울고 소리 지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화났구나. 설명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한 문장. 지금 많이 화났구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반박. 그럼 더 기어오르지 않나요? 화난 걸 인정해주면 더 화내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느낀 아이는 흥분 상태에서 회복 속도가 평균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이해받는 감정은 커지지 않습니다. 무시된 감정이 커집니다. 첫째가 블록을 던지며 소리 지른 날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왜 던져 했을 겁니다. 그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진짜 속상했구나. 처음엔 더 울더라고요. 근데 30초쯤 지나니까 아이 울음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먼저 하고 싶었어. 그 순간 알았어요. 아이의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표현 실패였구나. 왜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강력할까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 감정 폭발 영역이 안정되고 전두엽이 다시 켜집니다. 쉽게 말하면 화났어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 뇌에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겁니다. 실행법 2단계. 3문장 공식. 현실에서 바로 쓰는 공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 확인. 많이 화났네. 두 번째, 이유 추측. 동생이 먼저 가져가서 속상했지. 세 번째, 안전 기준. 근데 던지는 건 안 돼.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 이유, 기준. 기준부터 말하면 아이는 이미 다쳐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아이 분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통제 못하는 상황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목소리로 나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도 통제 못해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순간이 분노 폭발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분노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는 경험입니다. 화내도 괜찮아. 그래도 넌 안전해. 이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점점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폭발을 줄이고 싶다면 예고하고 선택하게 하세요. 아이 분노가 자주 터지는 시간대 혹시 비슷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다녀온 직후, 잠들기 전, 휴대폰 끊을 때, 간식 더 달라고 할 때. 저도 47개월 첫째가 유독 저녁에 예민해진 걸 보면서 처음엔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이가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상황이 끊겨서 불안했던 거구나. 왜 예고가 중요할까요? 미국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분노 폭발은 대부분 통제감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놀이 끝, 갑자기 씻어야 할 때, 갑자기 휴대폰 끌 때, 이건 통제권을 빼앗긴 느낌이에요. 어른도 갑자기 회의 끊기면 짜증나잖아요. 아이도 똑같아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예고, 선택권을 추가하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실행법 1단계, 5분 예고. 놀이 멈추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5분 뒤에 정리할 거야. 이제 3번만 더 하고 끝내자. 중요한 건 갑자기 끊지 않는 것. 예고는 아이 내에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이 준비 시간이 분노를 줄여요. 예전엔 휴대폰 바로 끊었어요. 시간 끝. 그럼 바로 울고 소리 지르고 어느 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한 판만 더 하고 꺼볼까? 처음엔 반응 없었어요. 근데 2일에서 3일 반복하니까 아이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마지막이야. 그 순간 느꼈어요. 아이는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싶었던 거구나. 실행법 2단계. 작은 선택권 주기. 선택은 큰 게 아니어도 됩니다. 당장 씻어가 아니라 지금 씻을래? 3분 뒤에 씻을래? 이거 입어가 아니라 파란 거 입을래? 빨간 거 입을래? 이건 고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통제감 회복입니다.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반박. 선택권 주면 더 고집 부리지 않나요? 시간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처음엔 맞아요.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요, 미국 한 아동 행동 연구에 따르면 아이에게 작은 선택권을 주면 장기적으로 반항 행동이 감소합니다. 즉, 지금 1분에서 2분 투자해서 앞으로의 폭발을 줄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싶은 거죠. 근데 아이는 통제 속에서 자라며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못 배웁니다. 분노 조절의 핵심은 참는 힘이 아니라 선택하는 힘입니다. 아이 분노가 줄어드는 집은 아이 목소리가 있는 집이에요. 모든 걸 아이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틀 안에서 선택하게 해보세요. 기준은 부모가 정하되 방식은 아이가 고르게 해보세요. 아이의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 폭발이 끝난 후 3분을 붙잡아라. 현실부터 말할게요. 아이 분노가 터지고 울고 소리 지르고 결국 상황이 끝났어요. 우리는 지쳐있죠. 그래, 이제 그만 좀 하자.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냅니다. 아이 울음 멈추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분노 조절 능력은 폭발 순간이 아니라 폭발 이후에 자랍니다. 왜 이유가 중요할까요? 미국 한 아동 정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가라앉는 직후 3분에서 5분은 아이 뇌가 가장 잘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이 뇌에는 그냥 이렇게 남아요. 화냈다, 혼났다, 끝. 하지만 이 3분을 잡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화냈다, 이해받았다.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 차이가 분노 조절 능력을 만듭니다. 폭발이 끝난 후 반드시 짧은 복귀 대화를 해보세요. 설교가 아닙니다. 혼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결의 시간입니다. 실행법으로는 현실에서 그대로 쓰세요. 아이가 울다 멈추고 호흡이 조금 안정됐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서 말합니다. 아까 많이 힘들었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 길게 말하지 마세요. 조언을 길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동생 밀고 크게 울었던 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날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까 많이 화났지? 다음에 화나면 어떻게 해볼까? 아이 대답이 이랬어요. 말로 할래.
그날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 밀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머릿속에 다른 선택지가 생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폭발 끝나면 부모도 상처받아 있습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3분이 더 어렵습니다. 아이 인생에서 분노를 배우는 기억은 혼난 날이 아니라 다시 연결된 날입니다. 분노 조절은 참는 힘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경험입니다. 폭발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경험. 이게 쌓이면 아이 뇌는 점점 말합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아. 다시 해볼 수 있어. 그게 자존감이고 그게 진짜 조절 능력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일입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매일 흔들리는 것 같을까요? 소리 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잠든 아이 얼굴 보면서 괜히 눈물 한번 닦아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요, 아이 인생을 바꾸는 건 완벽한 훈육이 아닙니다. 폭발 후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어른, 그 한 사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더 그렇습니다. 부모 대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그 품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아이의 분노는 잘못 자라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내가 맞게 하고 있나? 그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이고 좋은 조부모입니다. 이 채널은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도 같이 배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괜찮습니다.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